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벽돌공사 단원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따라 조적조로 담을 쌓을 때 최대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 공부할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이제 출제는 되었기 때문에 교재의 법규를 설명은 했지만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출제된 내용 정도만 한번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조적식 담의 구조, 벽돌을 쌓는 조적식 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높이는 3m 이하로 할 것. 두 번째 담의 두께는 19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m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높이가 2m 이상일 때 담의 두께는 19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이가 2m 이하일 때는 담의 두께는 90mm, 9cm죠. 그죠?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담의 길이 2m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합니다. 또는 담의 길이 4m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 담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그래서 길이 2m 이내마다 담 두께만큼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해도 되고, 또는 4m 이내마다 담 두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조적조로 담을 쌓을 때 최대 높이 기준은 했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의 3m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중요합니다. 벽돌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했습니다. 일단은 벽돌 구조에서 강도를 나타내는 건 압축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벽돌 자체의 압축 강도가 높아야 구조물의 강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벽돌에서는 압축 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돌의 품질 결정하는 데는 흡수율과 압축 강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점토 벽돌 벽을 쌓은 후에 외부에 흰 가루가 돋는 백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0% 이하 흡수율을 가진 양질 벽돌을 사용한다. 그죠? 흡수율이 낮은 벽돌 사용한다. 좋습니다. 벽돌면 상부에 빗물막이를 설치한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빗물막이 합니다. 쌓기 후에 전용 발수제를 발라 벽면의 수분 흡수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물이나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염분을 함유한 모래나 석회질이 섞인 모래를 사용한다 틀렸죠, 그죠? 가급적이면 염분이나 석회질이 함유된 모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백화현상 방지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성이 잘 된 벽돌 사용합니다. 줄눈으로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줄눈에 방수 처리합니다. 표면에 파라핀 도료, 실리콘을 뭉칠해서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요. 조립률이 큰 모래는 굵은 모래 쓰고,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입자가 작은 걸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벽돌벽 상부에 비마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입니다. 조적조 백화현상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물 시멘트비를 증가시킨다는 건 물을 많이 넣어준다. 틀렸죠, 그죠? 물 시멘트비는 감소시켜야 합니다. 자, 흡수율이 작은 소성이 잘 된 벽돌 씁니다. 줄눈 모르타르에 방수제 혼합합니다. 벽돌의 돌출 부분에 차양 루버 등을 설치해서 비를 막아준다. 그죠? 자,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자, 조적공사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석회를 혼합한 줄눈 모르타르를 활용한다. 안 되죠, 그죠? 석회를 섞는 것은 백화 현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죠. 1번 틀렸고요. 흡수율이 낮은 벽돌. 쌓기 모르타르에 파라핀 도료와 같은 혼화제 사용하고 돌림대 차양을 설치해서 빗물이 벽체에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 좋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나와 있습니다. 벽돌 쌓기에서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적용하는 쌓기 방법은 했습니다. 그죠? 가장 튼튼한 자 그랬죠, 그죠? 바로 영식 쌓기였죠. 자, 영식 쌓기는 한 켠은 길이, 한 켠은 마구리 쌓기를 했죠. 자, 그러고는 2호 토막을 썼죠. 그래서 제가 마구, 길이, 2호 요걸 영식이다 기억하자 그랬죠. 통줄눈이 생기지 않고 가장 튼튼한 쌓기 방식이 영식 쌓기다라고 했습니다.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영식 쌓기로 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켠은 길이로 쌓고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것으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고 모서리 끝에 2호 토막을 사용하는 가장 튼튼한 쌓기 방식은 금방 봤다, 그죠? 마구 길이 2호, 바로 영식 쌓기. 가장 튼튼한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벽면에 구멍을 내어 쌓는 방식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내는 벽돌 쌓기 방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구멍을 내어 쌓는 걸 영농 쌓기다 라고 했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을 내쌓기 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벽돌 쌓기 방법은 했습니다. 자, 내쌓기는 방화벽이나 마루를 설치할 목적으로 벽돌을 내밀어 쌓는 것을 내쌓기라고 했습니다. 벽면에서 한 켠은 8분의 1비, 두 켠은 4분의 1비씩 내어 쌓고요. 내쌓기 한도는 2.0비다라고 했고, 어떻게 쌓는다? 마구리 쌓기로 쌓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내쌓기는 마구리 쌓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내쌓기 방법입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쌓기법 중에서 마구리를 세워서 쌓는 방식으로 흐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림에 보듯이 마구리를 옆세워서 이렇게 쌓았다. 그죠? 요거를 옆세워 쌓기다라고 합니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네. 밑에 해설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11번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죠. 자, 벽돌 공사에서 치장 줄눈용 모르타르 용적 배합비, 장골재와 결합재의 비율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장 줄눈 할 때 모르타르 배합비가 얼마가 적당한가, 그죠? 장골재와 결합비는요, 0.5에서 1.5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시고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요, 따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벽돌입니다. 표준 벽돌, 기본 벽돌 190, 90, 57을 기준으로 1.5비 쌓기 할 때 벽돌 2,000매 쌓는데 필요한 모르타르 양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표준형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암기해야죠, 그죠? 벽돌 천장 기준입니다. 0.5비 쌓기 할 때는 0.25, 그죠? 1.0비는 0.33. 1.5비는 0.35, 2.0비는 0.36, 그죠? 이게 뭡니까? 에 모르타르가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1000매가 아니라 2000매죠. 1.5비니까요. 1000매가 0.35니까 2000배는 0.35 곱하기, 그죠? 2배 해주면 되겠죠? 예, 단위는 0.7, 미터의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단위가 빠졌는데요. 미터 3승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벽 두께는 1.0b이고요. 벽의 높이와 길이가 2.5m, 8m다. 그 말은 길이가 더 길다, 그죠?
길이가 8m고 높이가 2.5m이다. 그죠? 요 면적이 나오겠네요. 벽면에 소요되는 점토 벽돌의 매수는 얼마인가? 표준 벽돌이다. 그죠? 190, 90, 57이고 할증을 3%로 하며 소수점 이하 결과는 올림에서 정수매로 표기하라 라고 했습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소수점은 무조건 올려서 정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1.0비 쌓기 할 때는요, 메타 제곱당 149매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m 제곱이 아니라 가로가 8m, 세로가 2.5m니까 면적은 2.5 곱하기 8m 제곱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1m 제곱당 149매가 들어가는데 현재 미터 제곱은 요거죠. 그래서 곱해준다. 그죠? 2980매입니다. 근데 여기다 할증, 그죠? 쌓다 보면은 토막인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할증을 해줘야 됩니다. 1.03을 곱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2980 곱하기 1.03 해주면 3069.4죠. 근데 무조건 올려라. 그죠? 그래서 3070매, 정수매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벽돌은 품질, 등급별로 정리하여 사용하는 순서별로 쌓아둔다. 좋습니다. 규준 틀에 의하여 벽돌 나누기를 정확히 하고 토막 벽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좋습니다. 내력벽 쌓기에서는 세워 쌓기나 옆 쌓기로 한다. 좀 전에 했는데요. 우리가 내력벽 쌓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구리 쌓기, 마구 길이로 쌓는다 그랬죠? 또는 길이 쌓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2번이 아니라 이거 3번 되어야 되네요. 내력벽 쌓기에서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 마구리나 길이 쌓기로 쌓습니다. 벽돌벽은 균일한 높이로 쌓아 올린다. 좋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 그 부분을 층간 들여 쌓기로 합니다. 모르타르는 벽돌 강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아무리 벽돌이 강도 있더라도 붙여주는 모르타르도 강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일 쌓기 높이는 1.5에서 3m를 표준으로 한다. 우리 앞에서는요, 벽돌벽은 1일 쌓기 높이는 1.2m. 18켜를 기준으로 했다. 그죠? 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죠? 1번이 맞다. 그죠? 2번은 이상으로 한다 해야 되고,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였죠. 보통 18켜를 표준으로 했습니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구조적으로 우수하다가 아니라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막힌 줄눈으로 해야죠. 그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 한다.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쌓기 시의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맞다, 그죠? 벽돌 쌓기는 도면,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 활안식 쌓기로 합니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도록 한다가 아니라 되지 않도록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좋습니다.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16번 맞았죠? 그죠? 17번 여기 있네. 네, 잘못 봤습니다. 네. 벽돌 공사 중에서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줄눈 너비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맞죠? 그죠? 벽돌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불식 쌓기나 미식 쌓기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영식 또는 활안식 쌓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합니다.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 게 좋다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벽돌 쌓기 시공 중에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1.5B 쌓기를 1.0B 쌓기로 변경했다. 1일 벽돌 쌓기 기준 높이를 초과하여 높이 쌓았다. 습기가 있는 시멘트 벽돌 사용했다. 신축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했다. 그죠? 시멘트 벽돌 쌓기에서 붕괴는 언제 제일 잘 생긴다 그랬죠? 바로 높이를 초과해서 쌓았을 때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블록 등 조적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치장줄눈의 형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치장줄눈 형태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평줄눈이다 라고 했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붉은 벽돌은 쌓기 전 벽돌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했는데 틀렸죠.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히 물추김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은 쌓으면서 뿌려준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화 벽돌은 뭐라고 했죠? 내화 벽돌은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 그죠? 요거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나오니까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벽돌에 쌓는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합니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습니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그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적조 벽체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다면요. 이렇게 이제 옥상이 있고, 이렇게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면,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벽돌을 발라놨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콘크리트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테두리보가 되겠습니다. 이 테두리보는 왜 하는가 하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건물에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인방보, 뒤에 블록에서 배웁니다. 상부의 하중을 개구부 상부에서 받아주는 인방부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 테두리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테두리보는 조적조 벽체와 일체가 되어서 건물의 강도를 높이고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래서 1층과 2층이 있다면 1, 2층이 일체가 되어서 건물의 강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상부의 하중을 균등하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하여 요 테두리보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두리보 설치 목적 한번 볼게요. 내력벽을 일체화시켜 건물 강도를 높여줍니다.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합니다.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게 하고요. 수축 균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서 상부벽에서 이렇게 균열이 생겨도 이 테두리보에서 딱 막히기 때문에 균열이 밑에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겼던 균열이 여기서 끊어지게 균열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붕 슬래브의 하중을 보강한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붕이나 슬래브 하중을 보강해주는 역할도 하는 게 테두리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2번 뒤에 있네요. 벽돌 치장면의 청소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벽돌 치장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등의 오염은 물과 소를 사용하여 제거하며 필요에 따라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죠? 온수 쓰는 거 좋다 했습니다. 세제 세척은 물이나 온수에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좋다. 그죠? 사은 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곤란한 장소에 적용하고요. 그 범위는 가능한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은 세척은 오염물을 제거한 후 물 세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분히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사은은 여러 가지 또 나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는 즉시 충분히 물 세척을 반복해서 산을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공사에서 한중 시공,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하는 시공입니다. 이때는 보양 조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가장 타당한 것은 했고요. 평균 기온이 지금 0.7도씨 이하다. 가장 추울 때죠. 그죠? 제일 추울 때부터 볼게요. 0.7도씨 이하에서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 램프 같은 보조 열을 내는 열원이나 전기담요나 적외선 발열 램프를 이용해서 조적도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영하 4에서 영하 7도는 이렇게 전기담요나 발열 램프까지는 필요 없고요. 보온 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합니다. 0도에서 영하 4도까지는 보온 덮개가 아니라 내구성이 강한 덮개로 조적조를 24시간 보호합니다. 0에서 4도씨다, 그죠? 내구성이 강한 덮개로 조적조를 눈이나 비로부터 보호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는 영하 7도 이하다 했으니까요. 자, 울타리, 그죠?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 램프를 이용해서 조적조를 동결 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조적공사는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떤 내용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블록공사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